엄마, 죄송해요. 그런데 오빠가 결혼하는 당사자는 우리 둘이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고 해서요. 그래? 그럼 너희끼리 다 알아서 해. 앞으로 나한테 뭐든 물어보지 마. 너희 멋대로 할 거면 나한테 아는 척도 하지 마.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오빠 말도 이해가 돼서요. 그래? 너도 이제 남자친구 편만 들겠다는 거야? 엄마는 그냥 너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지. 현미 씨는 딸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배제하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딸에게 너무 서운했어요. 늘 자신을 의지하던 딸이 막상 독립할 때가 되자 이제는 의지하는 사람은 딸이 아닌 현미 씨가 되어버렸습니다. 현미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현미 씨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신혼 초반에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생기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지만 양쪽 모두 불임의 원인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요. 그럼에도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현미 씨보다 늦게 결혼한 친구들이 하나둘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조바심이 쌓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부러움을 느끼다가도 남들에게 티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담담한 척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끝없는 허전함과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녀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젊으니 천천히 가지면 된다라고 말하며 다정하게 대하셨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냉소적으로 변해가셨지요. 며느라, 너는 도대체 언제 애를 낳을 거냐? 남들 다 애 낳고 잘 사는데 우리 집안은 대가 끊기는 거 아니냐? 현미 씨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웃으며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어머니, 저도 애를 가지고 싶어요. 병원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독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기다려서 될 일이면 벌써 낳았지. 여자가 애 하나 못 낳으면 무슨 소용이야? 우리 아들도 참 답답하다. 저런 걸 며느리라고 데리고 살아? 그 말에 현미 씨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강한 척해도 그녀도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감싸주려 했지만 결국 부모님의 압박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현미 씨는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신께 기도를 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TV를 보다가도 홀로 있는 순간마다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11년째 되던 해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가리키며 아기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 역시 기뻐하며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지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제야 사람 됐네. 얼마나 내가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다. 정말. 그러나 현미 씨는 그런 말조차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마음은 오직 태어날 아이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소중한 딸이 선미였지요. 그러나 출산의 기쁨도 잠시 선미는 태어나자마자 병치레가 심했습니다. 기관지가 약하고 면역력도 떨어져 감기라도 걸리면 폐렴으로 번지기 일쑤였습니다.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밤을 지새우며 아이를 간호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선미야, 우리 선미. 엄마가 옆에 있을게. 괜찮아. 금방 나아질 거야. 열이 심하게 오를 때면 그녀는 지체할 틈도 없이 선미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주사를 놓을 때마다 차라리 자신이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서는 몸을 보할 수 있는 각종 보양식을 만들어 먹였고 혹시나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 싶어 한약도 챙겨주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했지요. 엄마, 아파. 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면 현미 씨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밝게 웃으며 다독였습니다. 우리 선미, 엄마가 꼭 나아지게 해줄 거야. 조금만 참자. 그렇게 키운 딸이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이, 아픈 아이였기에 그녀는 선미를 그 누구보다도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선미가 조금만 기침을 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혹여나 어디라도 다칠까봐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유치원에 보내고 나서도 혹시나 다치지는 않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걱정하며 몇 번이고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선미 잘 있죠? 혹시 아프진 않죠? 네, 어머님. 선미 잘 놀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걱정을 놓기가 어려웠습니다. 조금이라도 기운이 없어 보이면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고 혹시나 면역력이 약해질까 싶어 집안 환경도 세심하게 관리했습니다. 먼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이에게 해로울까봐 매일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미가 원하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거 해주세요. 그래, 우리 선미가 먹고 싶은 거 엄마가 다 해줄게. 그러나 그렇게 키운 딸이 훗날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게 될지는 이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덧 선미는 자라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뭐 입고 가야 할까요? 선미는 거울 앞에서 치마와 바지를 번갈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두 가지 옷을 입어보기도 했지만 도저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하니까 치마가 더 낫지 않을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현미 씨는 선미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미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마를 입으면 다리가 좀 부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바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가 편한 것이 좋지 않겠니? 그래도 여성스럽게 보이려면 치마가 예쁘긴 할 거야. 그렇죠? 역시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치마로 할게요. 결국 선미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치마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이 치마에 어울리는 신발은 무엇을 신어야 할까? 운동화를 신으면 이상할까? 힐을 신으면 다리가 아플 것 같은데. 그냥 무난한 플랫슈즈를 신는 게 어떻겠니? 편하면서도 단정해 보일 거야. 아, 맞아요. 엄마 최고예요. 선미는 활짝 웃으며 플랫슈즈를 챙겼습니다. 아침마다 옷을 고르는 과정이 이처럼 길고 복잡했지만 딸은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학교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 선미는 수강 신청을 앞두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교양 과목 목록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교양 과목을 무엇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고민이야, 고민. 네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들어야지. 무엇이 제일 재미있을 것 같니? 철학과 예술 수업이 있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철학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예술은 재미있어 보이는데 막상 들어보면 지루할까봐 고민돼요. 철학은 개념이 어려워서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예술 수업이 더 부담 없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래도 확신이 안 서요. 철학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철학을 듣고 싶으면
들어봐. 네가 결정해야 하는 거잖니. 아, 난 모르겠어. 엄마가 좀 정해주시면 안 될까요? 난 뭘 선택해야 할지 진짜 모르겠어요. 결국 현미 씨는 예술 과목을 추천했고 선미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계속 선미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엄마, 만약 예술 수업이 별로면 어쩌지? 철학을 들었어야 했을까? 직접 들어봐야 알지. 어떻게 미리 다 알겠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번 들어봐. 네, 그래도 엄마가 괜찮다고 하시니까 조금 안심돼요. 선미는 엄마의 말을 듣고 나서야 안심을 했지요. 어느 날 친구 지수와 혜진이 선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선미야, 주말에 같이 놀러 가자. 맛집도 가고 쇼핑도 하자. 그러나 선미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는 엄마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엄마, 지수랑 혜진이가 주말에 놀러 가자고 했어요. 가도 될까요? 네가 피곤하지 않으면 다녀와도 괜찮아. 그래도 너무 늦게까지 있지는 마. 그런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냥 밥 먹고 카페 갈까요? 아니면 쇼핑도 할까? 뭘 그런 걸 고민해. 너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걸 하면 되지 않겠니? 저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좀 생각해봐 주면 안 될까요? 현미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친구들이랑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정하면 되잖니. 꼭 정해진 계획대로 움직일 필요는 없어. 그래도 엄마가 좀 알려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결국 현미 씨는 밥 먹고 쇼핑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했고 선미는 그대로 친구들에게 가서 자기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일도 있었지요. 어느 날 한 남자 선배가 선미에게 밥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과 선배 중에 어떤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같이 밥을 먹자고 했는데 가도 될까? 어떤 아이니? 착하고 성실한 아이야?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나한테 너무 적극적인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좀 부담된다고 해야 하나? 한번 만나봐. 그래도 조심해야 해. 네, 엄마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한번 만나볼게요. 그러나 이후에도 고민은 끝이 없었습니다. 엄마, 경호 오빠가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고 했어요. 가도 될까? 네가 가고 싶으면 가도 되지. 그런데 너무 늦게까지 있지는 마. 오빠가 액션 영화 보자는데 이 영화가 재미없으면 어쩌지? 그건 네가 결정해야지. 엄마가 대신 볼 수는 없잖니. 그렇긴 한데 그냥 다른 영화 볼까? 어떤 영화를 보는 것이 좋을까? 엄마는 뭐가 좋을 것 같아? 로맨틱 코미디 같은 건 어떠니? 너무 무거운 영화보다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 좋은 생각이에요. 마침 로맨틱 코미디가 있거든요. 난 아무래도 액션 영화는 좀 그래서. 오빠한테 말해봐야겠어요. 데이트 당일에도 선미는 어머니께 옷차림부터 대화 주제까지 물어봤지요. 엄마, 오늘 데이트할 때 나 뭐 입을까? 그냥 깔끔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 너무 꾸미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아, 그렇겠지? 그리고 경호 오빠랑 나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대화가 끊기면 난 좀 어색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면 돼. 너무 깊은 이야기보다는 가벼운 이야기가 좋지 않을까? 맞아. 그냥 학교나 친구들, 과목 이야기 같은 거나 하면 되겠지? 역시 이렇게 미리 엄마랑 대화를 해야 마음이 편해. 데이트 후에도 선미는 집에 와서 시시콜콜 다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요. 엄마, 오늘 데이트했는데 경호 오빠가 나한테 진짜 호감이 있나 봐. 사귀자고 했거든요. 나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사귀는 것이 맞을까? 그건 네 마음이 중요한 거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엄마가 결정해주면 안 될까? 현미 씨는 속으로 이런 것까지 묻는 딸이 염려됐지만 딸이 불안해할까봐 차마 단호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네, 엄마 말대로 해볼게요. 이렇듯 선미는 작은 일부터 연애 문제까지 모든 것을 어머니께 의존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보다 어머니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 선미를 걱정하면서도 내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우리 딸 곁에는 항상 내가 있어 줘야 해.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하는 현미 씨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선미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한 날 현미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부터 애지중지 키운 딸이 어느새 성인이 되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딸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학생이 아닌 사회인이 된다는 것은 곧 부모님의 보호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곧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었고 직장 생활에 적응해 가던 중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남자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배려심이 깊고 책임감이 강한 그는 딸을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어느덧 결혼을 이야기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께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현미 씨는 기쁨보다는 놀람이 먼저였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딸이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결혼한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갑자기? 반짝이는 눈빛과 수줍게 웃는 모습이 예전의 어린 딸과 다르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딸이 곧 자신의 품을 완전히 떠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딸은 마냥 설레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머니께 모든 것을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결혼 반지는 어떤 디자인이 좋을까? 혼수는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야? 결혼식장은 어디로 결정하면 좋지? 신혼여행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딸은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물었고 현미 씨도 정성껏 대답해 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이 아직도 자신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딸은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말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오로지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추천하는지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현미 씨는 그것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딸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남자친구와 대화를 나눈 후 현미 씨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식 장소랑 신혼여행지는 제가 오빠랑 상의해서 정해도 될까요? 현미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 너 나한테 다 물어봤잖아. 딸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우리가 직접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서요. 현미 씨는 속이 쓰렸습니다. 딸과 함께 하나씩 준비해가는 과정이 행복했는데 이제 갑자기 자신이 배제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딸이 결혼식장과 신혼여행지를 결정했다고 말했을 때 현미 씨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너희 둘이서 다 결정해버렸다고? 엄마, 죄송해요. 그런데 오빠가 결혼하는 당사자는 우리 둘이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고 해서요. 현미 씨는 억울함과 서운함에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끼리 다 알아서 해. 앞으로 나한테 뭐든 물어보지 마. 너희 멋대로 할 거면 나한테 아는 척도 하지 마. 딸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오빠 말도 이해가 돼서요. 하지만 현미 씨의 감정은 이미 격해져 있었습니다. 그래? 너도 이제 남자친구 편만 들겠다는 거야? 엄마는 그냥 너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지. 딸은 당황해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며 어머니께 같이 사과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왜 사과를 해? 결혼식이랑 신혼여행지는
우리 둘이 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도 엄마가 서운해 하시잖아. 그냥 같이 가서 설명드리고 이해시켜 드리자.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이렇게까지 엄마한테 의존하는 줄 몰랐다. 뭐든 엄마한테 물어봐야 해. 나랑 결혼하는 거야? 아니면 엄마랑 결혼하는 거야? 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엄마가 서운해하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남자친구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신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제 딸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고, 동시에 남자친구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물을 흘리는 딸.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서운한 마음을 풀지 못하였고, 남자친구는 점점 더 그런 선미를 답답해했습니다. 결혼 준비라는 행복해야 할 과정이 이제는 갈등과 고민으로 가득 차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미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조금 전 남자친구 민호가 믿을 수 없는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조금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순간 선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간을 갖자고? 응, 솔직히 말하면 요즘 너무 힘들어. 부담스럽고 대체 왜 너희 어머니가 우리 결혼에 대해 이렇게 결정권을 행사하려고 하시는지 난 납득할 수가 없거든. 그렇다고 계속 너와 다투기도 싫고 나도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민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너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어. 그런데 너희 어머니께서 너무 우리 일에 간섭하시는 것 같아. 결혼 후에도 계속 너희 어머니께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솔직히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너도 알잖아. 우리가 신혼집을 어디로 정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예식장, 드레스, 혼수 하나하나까지 너희 어머니께서 계속 관여하시는 거. 내가 뭔가 의견을 내면 어머니께서 반대하시고 결국 우리는 그 의견을 따라야 하고. 엄마는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그건 알지. 하지만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는 거잖아. 난 널 사랑하는 거고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이러실 권리는 없어. 너희 어머니 도움 없이도 우린 다 알아서 할 수 있잖아. 우린 성인이잖아. 그러면 나도 엄마께 말씀드릴게. 너무 간섭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쉽게 될까? 솔직히 난 네가 엄마한테 네 생각을 확실하게 말하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어. 선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결혼을 진행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 결혼해서도 너는 어머니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헤어지자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야. 그냥 잠깐 시간을 갖고 각자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거야. 나도 경솔하게 행동해서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선미는 핸드폰을 꼭 쥔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대화가 있은 후 모든 결혼 준비는 멈춘 상태였습니다. 출근해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선미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미 씨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지만 딸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선미야,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선미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뭐라고? 갑자기 무슨 말이야? 현미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빠가 시간을 좀 갖자고 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시간을 갖자고? 엄마 때문이에요. 뭐, 현미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얼굴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우리 결혼 준비에 간섭하시니까 오빠가 부담스럽다고 해요.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 신혼집 고르는 것도, 예식장 정하는 것도, 드레스 고르는 것도 다 엄마 의견이 제일 중요했잖아요. 민호 씨가 뭘 말해도 엄마가 반대하면 결국 엄마 뜻대로 됐고, 그게 부담스러웠다고 해요.
현미 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야. 난 너희를 위해서 한 거잖아. 내 딸이 더 좋은 곳에서 더 예쁜 드레스를 입고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서 그런 거지. 엄마는 항상 저를 위해서라고 하시지만 가끔은 저도 답답해요. 저는 왜 스스로 선택을 못할까요? 무언가를 정할 때마다 엄마 눈치를 봐야 하니까. 어머니는 그제야 딸의 표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진짜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자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어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미야, 알았어. 엄마가 미안해. 그날 밤 어머니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니 민호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딸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상심한 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현미 씨는 딸의 결혼을 위해 직접 민호를 만나 사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선미는 약속 장소에서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 역시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어머니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후 약속 장소에 현미 씨가 나타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당하게 걸어왔을 어머니였지만 오늘은 왠지 작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호가 먼저 인사하자 현미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있었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미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선미와 민호는 순간 놀란 듯 현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이었어. 너희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 고집이었어. 내 딸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너희가 어떻게 느끼는지도 모르고 내 뜻만 고집했던 것 같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그리고 선미야. 너희 둘 다 힘들었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선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말을 아끼다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서 선미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그러셨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미 씨는 안도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너희를 믿고 한 발 물러서 있을게. 이제부터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준비하고 너희 둘이 주인공이 돼서 결혼을 진행하면 좋겠구나. 선미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정말로 한 발 물러나 딸과 민호 씨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선미와 민호는 신혼집을 직접 찾아보고 예식장도 다시 둘이 원하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드레스와 턱시도도 서로 의견을 나누며 고르는 시간이 더욱 행복했습니다.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졌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바쁜 일정 속에서도 둘은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었고 결혼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준비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한 발 물러나
딸의 행복을 조용히 바라보며 응원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날, 아름다운 예식장에는 두 사람을 축복하러 온 하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자 현미 씨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예식을 마치고 선미는 현미 씨와 마주했어요. 엄마, 오늘이 오기까지 엄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엄마가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의지하기만 했던 바보가 이제 어른이 됐어요. 고마워요. 잘 살아야 해. 모든 걸 자신에 의지하던 딸. 그 딸의 모든 걸 의지했던 어머니. 그 딸이 온전한 독립을 하던 날, 현미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앞에서 어머니는 딸과 사위를 배웅했습니다. 엄마, 저 다녀올게요. 선미 씨가 밝은 미소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신혼여행 잘 다녀오고 몸 조심해. 어머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잘할게요. 민호도 따뜻한 미소로 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라타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동차가 천천히 출발하자 어머니는 그제야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내 역할은 끝났구나.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인생을 믿고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소중해서 의지하게 만들었고 놓아주고 싶지 않았던 딸. 그 딸의 행복을 위해 현미 씨는 과감히 집착을 내려놓았지요. 그리고 이제 딸 없는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현미 씨는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다음에 또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